예를 들어 내 자산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내 집 마련도 안 됐고 나는 노후 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미리 2천만 원을 증여한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한국 부모들은 다 자식을 아끼기 때문에 나는 쪼들려도 아이에게는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것까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호호양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들은 증여세 내려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한다는 둥, 아니면 동네 엄마 중에서 누구는 아기 태어나자마자 무슨 주식을 사놨는데 벌써 2배가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나도 따라서 비과세를 위해서 아이 통장 만들어서 증여를 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아이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할까? 한다면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할까? 미리 증여했다가 괜히 마이너스만 나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 의견까지 더해서 오늘 모든 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부자들이 출산하자마자 자녀들 계좌를 만들어서 증여를 하는 이유 3가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알아야만 아이에게 증여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씩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하자마자 딱딱 10년에 맞춰서 계속해서 증여를 하다 보면 만 30살쯤에는 총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건 원금만이고요. 이걸 증여하고 나서 투자해서 불어나는 것 모두 다 비과세로 적용이 되겠죠. 증여하고 난 다음에 불린 거기 때문에 투자해서 불린 것 또한 비과세가 모두 다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수억 또는 수십억을 나는 증여할 거다라고 하는 부자들에게는 정말 이만큼 좋은 증여 방법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많은 돈을 증여하기 위해 복리 효과까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현재 가치로는 2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는 불고 불어서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려서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가 나갈 수 있으니 불리기 전에 미리미리 현재 가치로 2천만 원 비과세 증여를 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이들 경제 교육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강남 반포 사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진짜 하나같이 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 증권 계좌를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가 직접 연습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통장에 몇 천만 원을 넣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투자 경험을 주기 위해서 자녀 계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조금 지금은 부담되더라도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자녀 계좌를 만드는 걸 결심했어요. 이렇게 부자들이 아이 자녀 통장을 미리미리 만들어주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1억 4천만 원까지의 비과세 증여가 정말로 꼭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 내 자산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내 집 마련도 안 됐고 나는 노후 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미리 2천만 원을 증여한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한국 부모들은 다 자식을 아끼기 때문에 나는 쪼들려도 아이에게는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것까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10년에 2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 비과세 증여 이외에도 이제는 아이가 결혼하고 출산할 때 각각 1억씩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이 뭐 언제 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생긴 거가 없어지긴 쉽지 않잖아요. 나는 아이가 성인이 돼서 결혼 자금으로 1억 이외에는 더 이상 해줄 생각이 없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아이 계좌에다 2천만 원을 넣어서 돈을 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나는 아이에게 5억 이상의 자산을 무조건 물려줄 거고 나는 나중에 상속세까지 다 생각하면 미리미리 아이에게 물려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챙겨가시면서 아이에게 증여를 최대로 해주는 게 맞겠죠. 정리하자면 내가 아이가 출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자산을 아이에게 줄 것인지를 계획하신 뒤에 이 증여세, 비과세를 시작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2천만 원까지는 여유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 출산하면은 1년까지는 월에 100만 원씩 부모 급여가 들어오니까 그 100만 원 모아서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나는 1200만 줘야 되겠다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성년 아이에게 나는 미리 증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어떤 통장을 만들지입니다. 우리가 아이 통장으로 고려해볼 만한 통장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적금 통장 또는 파킹 통장,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주식 계좌, 이게 위탁 계좌라고도 하는데 그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 주식 계좌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통장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통장은 모두 증권사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는 제외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자들이 미리미리 비과세 증여를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적금 이자나 파킹 통장 이자만으로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72 법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72 나누기 연수익률은 내가 이 연수익률로 자산을 2배까지 만들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72 나누기 3%를 하면 24. 내가 예적금으로 자산을 2배로 만들려면 24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예적금 맨날 1년마다 3년마다 만기될 때마다 그거 이자 높은 거 찾아다니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저는 자녀 계좌는 증여하고 만들어 놓고 매수하고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몇십 년 뒤에 본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품이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번은 패스. 그럼 이제 일반 주식 계좌냐 연금저축 펀드 계좌냐 요 둘 중에서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우선 연금저축의 장점은 우리가 연금저축 뚫었을 때 장점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 아니면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을 미리 줬어요. 아이가 어릴 때. 근데 그게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증여해준 만큼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납입하지 않아도 안 받았던 금액은 모두 다 세액공제 혜택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의 단점은 뭐냐? 아이가 만 55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의 형태로만 연금저축 펀드에 있는 돈을 꺼내야만 이 과세이연 혜택, 세제 혜택 이런 장점들이 모두 다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55세 이전에 돈을 뺐다 하면 다시 세금도 내야 되고요. 세제 혜택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게 아니라면 모든 장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금저축의 단점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연금저축 안에서는 다 ETF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뭐 펀드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몇 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건 아예 투자가 안 되고 달러를 직접 사거나 하는 것도 다 안 됩니다. 그럼 일반 계좌의 장단점은 뭐냐? 연금저축의 장점이 일반 계좌의 단점이 되고 연금저축의 단점이 일반 계좌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종목을 아무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도 살 수 있고 엔비디아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고 레버리지도 살 수 있고 선물도 살 수 있고 달러도 살 수 있고 엔화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계좌로 투자를 한 거에서 배당이 들어왔다. 그럼 배당소득세가 모두 다 원천징수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똑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없고요. 그냥 해외 주식들은 모두 다 양도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성인이랑 똑같이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 통장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팔사팔하면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고 뭐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통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건 개인차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나는 ETF에만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연금저축이 이왕이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일반 계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요즘엔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뚫을 수 있으니까 관리가 편하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쓰고 있는 증권사에다가 자녀 계좌를 뚫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수료도 비교하고 뭐 이벤트도 비교하고 이러려면 끝이 없습니다. 실행이 좋은 방법으로 그냥 시작을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제 통장을 만들었다면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증여세 아끼겠다고 아이에게 미리미리 증여했는데 부모가 투자한 게 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아이에게도 면이 안 쓰잖아요. 자녀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녀 계좌 안에서 계속 사팔사팔을 하거나 단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수료랑 세금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시간당 계산하면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자녀 계좌는 무조건 그냥 몇 종목만 딱 사서 2천만 원 채워서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부모보다 자녀들의 주식 통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역시 우상향하는 주식 몇 개 골라가지고 안 팔고 오래오래 들고 있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국내 주식은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은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회사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들 그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해외 주식 중에 골라야 하는데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주식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나 진짜 고민이 돼서 그 고민하느냐고 아직도 자녀 계좌를 안 만드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거는 그냥 워렌 버핏이 내가 죽으면은 자식들에게 사라고 했던, 유족들에게 사라고 했던 그 주식 S&P 500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요즘 환율도 너무 오르고 S&P 500도 너무 올라서 단기 고점일 수 있지만 이게 20, 30년 후에 봤을 때는 무조건 예적금 이자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패이듯이 미국은 미국 국민의 자산의 반 이상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주식을 안 떨어뜨리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 지수는 그냥 믿고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종목이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 종목 중에서 저는 I 계좌에서는 무조건 TR이 붙은 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 TR이 뭐냐면 토탈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S&P 500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까지 그냥 다 재투자를 해서 수익률로 녹여주는 거예요. I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들어가니까 오래오래 묵힐 I 계좌라면 저라면 그냥 배당금 안 받고 TR로 넣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ETF에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해외 ETF 중에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IVV와 VOO가 있습니다. 부라고 하죠.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그냥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저는 배당소득세를 녹여서 투자해주는 그런 상품을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인데 뭐하러 증여세 신고를 하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신고를 안 해두면 이 아이 통장으로 불어난 돈까지 모두 다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나중에 1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내가 증여한 건 25년 1월 1일이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이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이체를 한 후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에게 이체하고 바로 신고하는 게 좋겠죠.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신고하기 전에 4가지 서류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두 번째 기본증명서, 세 번째 계좌 거래 내역서, 네 번째 계좌 확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아이 이름으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면 본인 말고 가족 명의 해서 아이 이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둘 다. 그 다음 거래 내역서랑 계좌 확인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이 두 가지 PDF로 만드는데 30분 정도가 걸렸는데 저는 그냥 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아이 계좌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외 주식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이 계좌로 해외 주식 거래를 하려면 아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서류 그 두 가지도 모두 다 아이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그래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증서를 만드는 거는 제 생각에 증권사마다 모두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아이 이름으로 공동인증서를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아이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계좌 거래 내역서와 계좌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류가 4개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회원가입하는 게 저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 주민번호 넣고 부모님 이름으로 휴대폰 인증하면 바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고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 신고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증여세 신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요. 일반 증여세 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여 일자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현금을 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수증자 현금을 받은 사람의 주민번호를 쓰고 각각 확인을 누르시고 주소 적고 관계 적고 전체 다 완료를 하신 뒤에 다 저장으로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상단에다가 내가 증여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확인해보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그리고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도 내가 신고할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서류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내가 신고한 내역이 아직 보이지가 않죠. 여기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신고한 내역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4가지를 여기다 첨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맨 하단에 부속 서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준비하고 신고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저는 한 50분 정도였습니다. 자녀 공동인증서가 있으셨던 분들은 진짜 10분 안에도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아이에게 한 번에 2천만 원 증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뭘 적립식으로 쪼개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매달 신고를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 유기정기금 신고라는 걸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신고 방법이 저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나는 꼭 적립식으로 아이에게 이체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랑 같이 노후 대비 잘하고 자산 형성도 잘해서 아이에게 수억대로 증여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한번 되어봅시다. 그럼 안녕.